무관이라는 건 지장간에도 관성이 없는 거예요. 만세력을 보면 위에 8글자뿐만이 아니라 밑에 글자들에도 정관이나 편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무관사주예요. 이 사주를 보면 비겁만 가득하고 관성이 없잖아요. 근데 지장간에 보면 관성이 있죠. 그럼 이건 무관사주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복을 봅니다. 이 사주에는 8글자에도 지장간에도 관성이 없죠. 이건 진짜 무관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배우 김태희 씨 사주인데요. 김태희 씨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사주에 남자를 뜻하는 글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 사주에 타고난 기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만나야 할 남자가 다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겁이 많은데 관성이 없는 건지, 식상이 많은데 관성이 없는 건지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왜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뭔지까지 오늘 얘기를 다 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자신의 사주를 조금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기운이 많다는 건 보통 50점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50점 정도 있고, 그리고 재성도 50점 정도 있다면 비겁과 재성을 둘 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50점이 넘는 십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간혹 저는 50점이 넘는 게 없으면서 무관성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오행의 표를 잘 보면서 더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사주를 보면 목기운 40, 토기운 25, 금기운 40 이렇게 있잖아요. 오행의 표를 보면 토기운은 금기운을 생해주죠. 그럼 금기운이 40점이지만 토기운이 25점으로 더해주니까 금기운이 조금 더 강하겠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약한 기운이 강한 기운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사주는 토기운이 40점이고 금기운이 10점이잖아요. 그런데 금기운 50점 이렇게 더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비겁이 강하고 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4가지 상황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비겁이 강한 분들의 가장 큰 원동력은 인정과 칭찬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잘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데 남편이 꼭 여기서 여기만 고치면 완벽하겠네 이렇게 한마디를 얹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이랑 비교까지 한다면 그럼 이건 나한테 이미 조언이 아니라 그냥 모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청각이 굉장히 예민한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에 대해 뭐라고 하나 이런 거에 에너지를 많이 쏟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각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평소에 잘해주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 거친 말을 내뱉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날리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며칠씩 머릿속에서 이 말이 계속 맴돌고 불안해지는 경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겉으로 보면 둥글둥글 조화를 중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강한 독립심이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오늘 어디 가? 왜 또 그 친구 만나? 돈을 왜 썼어? 이런 말들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그냥 말하기가 싫어지죠. 설명하기도 싫고 그냥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적으로도 잘 꾸미고 베풀기도 잘하고 맡은 일도 잘 해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게 내가 가진 사회적 생존 방식이에요. 근데 남편이 넌 왜 항상 남 보여주기식이야 라고 하면요, 이건 내 가치관 자체를 쓸모없다고 깎아내리는 거라서 나를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결국 이 4가지는 비교하고 질책하고 간섭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비겁이 강한 분들한테는 가장 아픈 급소이고요. 이게 계속된다면 여러분이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따뜻함이라던가 헌신적인 면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인성이 적당히 발달해 있는 남성이에요. 내가 가끔 자존심 부리거나 변덕을 부려도 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일 수가 있거든요. 다만 너무 강하면 이것도 오히려 답답해요. 딱 30점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식상이 발달한 남성도 좋죠. 표현을 잘하는 남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좀 명확하게 말해주면 조율해서 맞춰줄 수도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을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잘 안 맞는 사람은 관성이 아주 강하거나 비겁이 아주 강한 남성이에요. 나를 가르치려 들거나 나랑 주도권 싸움을 하는 남자라면 좀 안 맞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이 다음 유형에 단 하나만 해당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내가 이룬 작은 성취나 꾸민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잘했다, 예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남편이라면, 또 내 소비 방식이나 생활 스타일에 막 이러쿵저러쿵 안 하고 내 영역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는 남편이라면, 다른 사람이랑 절대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남편이 나만 바라봐주고 있다면 이 시선 하나가 심리적으로 굉장한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또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기꺼이 먼저 져줄 줄 아는 남편도 좋습니다. 지금 남편이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른 단점들은 좀 흐린 눈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점 하나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참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배우자가 내 기준에 100%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으면 좋겠지만 부럽네요, 그런 분들은. 전 그러질 못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저 남자가 가진 그 장점이 비겁이 강한 내 삶을 굴러가게 해주는 어떤 핵심 동력에 해당한다면 그 장점에 조금 더 큰 가치를 부여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숨쉬듯 좀 당연하게 여겼던 건데 사실은 나한테 진짜 소중한 남편의 장점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달리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귀해지는 순간 관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식상이 강하고 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4가지 상황에서 폭발하게 돼요. 식상이 강하다는 거는 소통과 공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내 생각을 얘기하고 공감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는 느낌을 원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목소리를 높여서 막 억압을 하거나 내 표현 의지를 계속 꺾어버리면 마음의 문이 자꾸 닫히는 거죠. 식상이 강한 분들은 머릿속에 또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에너지도 넘치고요. 뭔가에 꽂히면 확 몰입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매력이자 힘이에요. 근데 남편이 어디가 누구 만나 왜 그렇게 해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고 통제하려 들면 이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에요. 식상은 나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험해야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데 남편의 촘촘한 관리는 그냥 감옥이 되는 거죠. 식상이 강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싶어 해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는 이런 윈윈을 원하는 거죠. 근데 남편이 나는 지배당하기 싫어. 근데 당신은 내 말을 따라야 해.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실망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틀에 박히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건 더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어서예요. 근데 남편이 규칙을 아예 부숴버리듯 격렬하게 거부하고 주변의 갈등을 계속 만들어낸다면 식상이 필요로 하는 이 안정감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죠. 집이 쉬는 곳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인성이 적당히 발달한 남성이에요. 호기심이 넘치는 여러분을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죠. 다만 이것도 너무 강하면 안 맞습니다. 딱 30점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재성이 발달한 남성도 괜찮죠. 내가 이것저것 버려놓고 수습이 안 될 때 이건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이게 우선순위야 하면서 현실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죠. 피하는 게 좋은 유형은요, 관성이 강하거나 인성이 아예 없는 남자예요. 인성이 아예 없으면 내가 신나서 막 무언가를 얘기해도 좀 건조하게 튕겨내는 느낌이 계속 듭니다. 좀 안 맞을 수 있겠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다음 4가지 중에 남편이 단 하나만 해당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엄청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하고 싶은 거 해봐 라면서 묵묵히 뒤에서 챙겨주는 스타일이라면 이거 진짜 최고의 치트키죠. 내 생각에 쿵짝이 맞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는 남편이라면 이게 관계를 이어주는 엄청난 접착제가 됩니다. 에너지가 넘쳐 보여도 사실 안으로는 꽤 예민한 게 식상이에요. 그럴 때 옆에서 힘들었겠다 하고 그냥 받아주는 남편이라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는 거죠. 취미든 재테크든 작은 프로젝트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가주는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가진 식상의 에너지가 가정 안에서 엄청난 힘으로 발휘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이 4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다른 단점들은 좀 흐린 눈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식상이 강할 때는 결국 남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려요. 남편이 나를 가르치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나랑 같이 삶을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지,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식상에 강한 사람은 즉흥적이고 산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이타심이나 반짝이는 통찰력들이 있거든요. 이걸 억누르려고 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현실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남편을 만날 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재성이 강하고 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다음 4가지의 행동을 할 때 주로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재성이 강한 분들의 핵심은 자유와 변화예요. 네 방식대로 해봐 할 때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융통성 없이 자신의 방식을 계속 강요하면요. 눈치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강점인 여러분이 그냥 완전히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남편의 요구를 피하거나 싸우게 되면서 갈등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타고난 낙천주의자입니다. 우울한 분위기나 무겁고 심각한 상황을 오래 끌고 가는 거를 진짜 못 견뎌 하죠. 근데 남편이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막 화를 버럭 내거나 무거운 분위기를 확 깔아버리면요. 내 여유와 즐거움을 박살내는 공격처럼 느껴져요. 이게 반복되면 집이 쉬는 공간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재성이 강한 분들은 유쾌하고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는데 관계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미련 없이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홧김에 이혼하자, 끝내자 이렇게 꺼내들면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됐다, 벗어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손을 놓아버릴 명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임에서 빛을 발하는 스타일이에요. 분위기를 잘 띄우고 즐겁게 노는 게 삶의 낙이에요. 근데 남편이 모임에 가서 분위기를 망쳐버리거나 이러면 내가 공들여 만들어가던 이 즐거운 분위기를 남편이 박살내는 거죠. 내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결정적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식상이 발달한 남성이에요. 활동적이고 표현도 잘하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맛집, 여행, 새로운 경험에 같이 달려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비겁이 발달한 남성도 동등하게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부라는 느낌보다 우리는 베프라는 느낌으로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은 관성이 아주 강하거나 인성이 강한 남자예요.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 매사가 좀 심각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를 달고 다니죠. 빠릿빠릿하고 즐겁게 살고 싶은 여러분과는 결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남편이 다음 4가지 중에 하나에만 해당돼도 충분해요. 세부적인 거에 이러쿵저러쿵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남편이라면 괜찮습니다. 재성한테 통제는 이 체벌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냥 놔둬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장점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되겠지,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를 넘길 수 있는 남편이라면 이 낙천성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오래 유지시켜 줄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같이 가주고 새로운 걸 같이 경험해 주는 것만으로도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붙잡고 있는 게 힘든 여러분에게 부부싸움을 해도 짧게 끝내고 미련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남편이라면 이 하나가 관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여러분한테 가정은 버텨야 하는 수련의 장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재밌고 즐겁게 살기 위한 베이스 캠프여야 돼요. 내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같이 즐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재밌게 잘 사실 수 있어요. 인성이 강하고 관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남편이 다음 4가지의 행동을 할 때 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성이 강한 분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진짜 중요한데요. 남편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독재자 스타일로 가정을 이끌어 가려 하면 오히려 내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서 좀 불편해지죠. 여러분은 이것저것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야 움직이는 스타일인데요. 이게 나한테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식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걸 답답해 하면서 밀어붙이게 되면 충분히 살펴보지도 못한 채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두려움이 확 커지게 되죠. 그러다가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이 책임을 남편한테 돌리게 되고 서로 비난하다가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인성은 겉으로 보면 차분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꽤 강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나의 이런 부드러운 면만 보고 약하다고 무시하거나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남편의 약점이라던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끄집어내서 날카롭게 공격하게 돼요. 평소에 얌전했던 사람이 갑자기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갈등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편이 한 번 붙으면 절대 안 물러서는 스타일이라면요. 도망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 같은 느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아예 다 포기해버리거나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고집을 피우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관계를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비겁이 발달한 남성이죠. 주체성이 강하고 독립적이라서 여러분의 좀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거뜬히 받아줄 수도 있고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피해야 할 사람은 재성이 아주 강한 남성이 될 수 있어요. 인성은 매사 신중하게인데 재성은 인생 즐기면 되지 스타일이거든요. 서로를 좀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이거 한번 체크해보세요. 다음 4가지 중에 남편이 하나만 해당해도 괜찮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신중한 스타일이잖아요. 신중한 여러분을 답답해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는 남편이라면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막 돌변하거나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남편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냥 한결같은 남편이라면 이 안정감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인성이 강한 분들은 불안하고 두려우면 선제적으로 남편을 좀 신랄하게 공격하는 면이 있어요. 이때 남편이 같이 막 맞받아치지 않고 여유 있게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관계가 지켜질 수 있죠. 여러분 안에는 나 꽤 잘 알고 잘 봐 이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런 똑똑함을 알아봐주고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남편이라면 자존감도 올라가고 불안도 줄어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인성이 강한 여성분은 결국 남편이 나의 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냐가 포인트예요. 싸워서 이기려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한결같고 나를 알아봐주는 남편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관성이 강한 분들입니다. 관성의 점수가 60점, 70점을 넘어가는 분들은 주로 크게 2가지 상황에서 폭발하죠. 관성이 강할수록 세상을 힘의 논리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내가 이겨야 한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욕감을 줬다면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쌓이다가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버리면 미련 없이 잘라버리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파 기질이 있습니다. 2인자로 사는 거,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사는 거를 좀 못 견디죠. 내가 이끌고 내가 룰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관성이 강한 여성분들이 나한테 절대 안 밀리는 남자한테 끌리거든요. 이 조합으로 결혼을 하면 나도 주도권을 쥐려하고 남편도 절대 안 물러서다 보니까 양쪽 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성이 발달한 남성이에요. 사색적이고 포용력이 넓은 편이라서 여러분의 강한 면모를 좀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성이 발달한 남성도 괜찮아요. 현실적이고 유연한 스타일이라서 자존심 싸움을 하거나 명분 같은 거에 에너지 쏟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도권 싸움 없이 내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반대로 관성과 비겁이 아주 강한 남성은 피하는 게 좋아요. 똑같이 주도권을 쥐려하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이 중 단 하나만 해당돼도 괜찮은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거든요. 남편이 당신이 뭐 알아서 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하는 참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 사람이 되는 거죠. 오히려 강한 책임감이 발동하거든요. 자기 영역에서 확실하게 실력이 있는 남편이라면 아무리 강한 관성을 가진 여성이더라도 진짜 실력 앞에서는 인정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관성이 강할수록 화를 좀 불같이 내고 말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이때 남편이 차분하게 대화를 이끌어가고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가 지켜질 수 있죠.
관성한테 명예와 체면은 삶의 핵심 원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친척이든 지인이든 자녀 앞에서든 내가 이룬 성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지켜 세워주는 남편이라면 나도 가정에 기쁘게 헌신하게 돼요. 만약 남편이 이 4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다른 단점들은 흐린 눈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요. 관성 기운이 강한 분에게 핵심은 나를 가정의 실세로 인정해주고 나의 강하고 통제적인 모습 뒤에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의무감이 있다는 걸 알아봐주는 남편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도 하는데 근데 또 치트키 중에 하나는 해당되네 하실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겪고 있는 결혼 생활의 갈등이 내 사주의 강한 기운이 남편의 특정 행동이랑 부딪히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도 아니고 남편 잘못도 사실 아니었던 거죠. 내가 어떤 거에 민감해지는지 나도 상대도 모르니까 그냥 막막하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주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나아가자면 남편의 사주를 보고 또 남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다 보면 결혼 생활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